안녕하세요. 빌딩미남 윤광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부제 같은 미모를 뽐내셨던 배우 하지원 씨의 빌딩 매매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지원 씨가 매입한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성수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연무장길 바로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 씨는 2020년도 3월에 매매가 100억 원, 평당 1억 2,8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건물가를 제외하면 평당 1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매입 당시에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 이유가 당시 성수동의 시세는 평당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시세보다 비싸게 평당 1억 수준으로 매입을 하셨다 보니까 그런 말이 조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지원 씨가 왜 이렇게 과감한 베팅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성수동은 변화와 성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 특성상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의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미래 가치가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원 씨가 이 성수동 건물을 매입하신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지원 씨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서초동에 있는 건물을 매매가 26억 원, 현금 12억, 대출 14억으로 매입을 하셨었는데요. 그로부터 7년 뒤인 2012년에 51억 원에 매각을 하셨고 시세 차익 25억 원을 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입지를 선점해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베팅을 더 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바로 이 건물인데요. 건물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토지 면적 77평, 연면적 302평,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고 2018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성수동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업 지역이라는 건데요.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건물의 규모를 꽤 크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한 357% 정도 되는데요. 주차 대수가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지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지원 씨가 지으신 건 아니고 전 건물주분께서 지으신 것을 하지원 씨가 그대로 인수를 해서 매입을 하신 거고요. 게다가 일조권 사선 제한까지 받지 않았다 보니까 깎이는 부분 없이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북쪽 도로를 넓게 접해야 일조권 사선 제한에 영향을 받지를 않는데, 중공업 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방향에 상관없이 건물이 반듯하게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디벨롭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크게 이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 현황을 보니까 7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임차가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임차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점이 2023년 5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건물이 텅텅 비었다, 이자 손해가 막심하다, 고점에 물렸다, 폭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왜 하필 2023년 5월에 그 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하지원 씨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72억 원 정도 받으셨었는데요. 2023년 4월 정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3년 만기로 설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만기가 되는 시점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 5월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이미 많이 높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매입 시점에 비해서는 금리가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공실 상황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있다고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기사를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상은 공실이 있던 게 아니라 직접 다 사용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와서 건물을 보니까 드는 생각은 하지원 씨께서 확실히 입지를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와서 가장 눈에 띄게 봤던 게 바로 도로인데요. 도로 같은 경우가 지금 12m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사실 사옥이나 사무실 목적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욱더 가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면으로 넓은 도로를 이미 접하고도 있지만 이 건물 바로 앞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 바로 앞에 공개 공지가 있다 보니까 기존 도로보다도 더 넓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원 씨 건물이 더 돋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5년 만에 시세 차익 40억을 봤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많이 뜨는데요. 저는 하지원 씨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더 큰 시세 차익을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건물 인근으로 옛날 이마트 부지였죠. 그 이마트 부지를 매입한 크래프톤이 현재 4억을 공사 중에 있어요. 2027년도쯤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연면적이 무려 6만 6천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하지원 씨 건물 같은 경우가 연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데 하지원 씨 건물에 218개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이라는 거죠. 규모가 상당하죠. 그러면 이 규모가 큰 건물에 상주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건물로 출근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하지원 씨 건물 같은 경우가 성수역에서 크래프톤 사옥까지 최단거리 동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의 입지가 더욱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주변으로 개발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하지원 씨 지금 왼쪽 건물이 최근에 가수 동해 씨가 매입하신 건물인데요. 평당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노후된 주택을 평당 1억 4천에 매입을 하셨는데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신축된 건물을 평당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말 잘 매입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지원 씨가 매입하신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하지원 씨가 매입한 건물 사례를 보면서 든 생각은 좋은 입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입지 분석과 적절한 대출 비율을 통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